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는 배신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그는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도 중요 시기마다 당내 분파를 갈아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알았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곰곰이의 정치인 리뷰, 이번 편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1983년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41세입니다. 재선 의원치고는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30대의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고 30대의 국회의원이 되어도 지역구보다 비례대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 재선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연이어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는 꽤 드뭅니다. 배현진 의원은 2008년 11월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합니다. 무려 7번을 떨어진 끝에 2000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죠. 입사 이후에 MBC 5시 뉴스, 주말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거쳐서 2011년 4월부터 평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2년 1월 말 MBC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배현진 앵커도 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MBC를 비롯해서 KBS, YTN 등 공영방송마다 낙하산 사장 문제가 불거졌고 보도 프로그램들이 난도질 당하고 공정방송이 무너졌다라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정권 내내 기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정권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권은 PD들과 기자들을 구속하기도 했죠. 2012년 1월 25일부터 MBC 소속 기자들이 방송 제작 거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일 뒤인 1월 30일부터 언론노조 MBC 지부가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KBS 제2노조와 YTN 지부까지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언론노조 총파업이 진행된 겁니다. 이 파업은 무려 170여일 만인 7월 18일에야 잠정 중단이 됩니다. 한국 언론사에 기록될 만한 파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였잖아요. 메인 앵커가 뉴스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파업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돌연 언론노조를 탈퇴하고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합니다. 그 당시에 MBC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신남매, 쫓겨난 MBC 아나운서들은 신동호, 배현진 아나운서를 이렇게 부른다. PD수첩으로 유명한 송일준 전 MBC PD협회장이 약 5년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이때도 방송장악 기도와 논란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아나운서들과 기자들, MBC 동료들이 길바닥에서 공정방송을 외치고 있을 때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했던 배현진 아나운서는 2013년 11월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합니다. 그랬다가 약 6개월 뒤인 2014년 5월 다시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합니다. 재탈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MBC의 뉴스 앵커들의 인사는 과거 인물들을 복귀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현진 아나운서는 2017년 12월까지 앵커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MB 정권 시절부터 박근혜 정권 시기까지 MBC 뉴스의 간판이었던 셈입니다. 이후에 MBC 사장이 최승호로 바뀝니다. MBC에서 해직되고 뉴스타파를 만들고 다시 MBC 사장으로 복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승호가 사장에 선임된 다음 날 앵커 교체가 결정되면서 배현진 아나운서는 고별 인사 없이 앵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현진은 2018년 3월 7일 MBC에서 퇴사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MBC를 나온 지 무려 이틀 만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7일날 사표를 냈고 이 사실이 8일날 알려졌는데 그 다음 날인 9일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거죠. 배현진 의원을 정치판으로 이끈 사람은 홍준표 현 대구시장입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시장은 입당 환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배현진 전 앵커는 영입 직전에 내가 한번 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홍준표 대표가 공을 들인 영입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배현진 의원은 정치 출발부터 홍준표 키즈라고 불립니다. 입당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았던 3월 16일 그는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에 임명됩니다. 그 당시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전략 공천된 겁니다.
당연히 후보가 됐습니다. 6월 송파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배현진은 29.6%를 득표합니다. 59%를 득표한 민주당 최재성에게 밀려서 졌습니다. 이 선거는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과 홍준표 영입 1호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과는 최재성의 압승이었죠. 이때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대참패합니다. 결국 홍준표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당은 비대위 체제가 되는데요. 배현진은 이때 비대위 대변인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미국으로 갔던 홍준표가 귀국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합니다. 바로 홍카콜라입니다. 배현진은 당 대변인을 내놓고 홍카콜라 제작자로 변신합니다. 그 다음해죠. 2019년 1월 홍준표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모였죠. 이때 배현진은 홍준표 전 대표의 바로 옆자리에 앉습니다. 홍준표 키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죠. 이렇게 확실히 홍준표 라인이었던 배현진은 2020년 총선 공천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당대표는 홍준표가 아니라 황교안이었죠. 하지만 송파울 공천이 확정됐고 최재성과 재대결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거둔 선거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칩니다. 총선 사상 보수정당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었던 오세훈, 나경원이 패했고 당대표였던 황교안도 참패합니다. 이때 배현진이 송파울에서 최재성에게 승리합니다.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의석을 되찾아오면서 배현진은 일약 당내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천 탈락에 불복해 탈당했던 홍준표도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송파울 지역구는 총선에서 배현진에게 승리를 쥐어준 데 이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에게 거의 몰표를 몰아줍니다. 배현진 의원은 당내 입지를 더욱 강하게 구축하게 되죠. 이 기세를 이은 배현진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합니다. 26.72%를 득표해서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죠.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인물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체제로 바뀐 뒤 배현진 의원은 홍준표 의원 복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역시 홍준표 라인이었죠. 그리고 2022년 대선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배현진 의원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맞붙습니다. 본경선 최종 후보에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있었지만 관심은 홍준표와 윤석열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로 쏠렸습니다. 이때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경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만 홍준표의 공식 일정에 얼굴을 비추면서 홍준표 라인임을 내비치죠. 홍준표는 당시 2030 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10%를 앞서지만 당원 투표에서 23%를 밀리면서 윤석열에게 패배합니다. 이게 그 전 대선에서 홍준표가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에게 완전히 외면당합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대패하죠. 이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홍카콜라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격을 아낌없이 퍼붓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그 앙금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곧바로 합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당의 주류에서 밀려난 처지였지만 대선을 거치면서는 더욱 비주류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른바 친홍 라인은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배현진 의원의 입지도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배현진 의원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친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2022년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은 대변인으로 김은혜 의원을 지명합니다. 한 달가량이 지나고 대변인이 바뀝니다. 바로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검토하면서 대변인 자리를 내놓은 것이죠. 이 자리에 배현진 의원이 가게 됩니다. 처음 소개받을 때 배현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충정이라니요. 며칠이나 됐다고. 라인을 갈아탄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 초기였던 2022년 6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의 모임, 당정대 모임에서 운영진이 되면서 친윤의 대표적 초선 의원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 국민의힘에서는 대형 갈등이 촉발됩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은 그야말로 돌격대 역할을 자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갈등은 2022년 대선 시기부터 있었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대선 직후에 이준석을 향한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이 거셌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섭니다. 이게 두 사람이 연령대도 비슷해서 예전에는 사석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입지가 달라지면서 태도도 달라진 것이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당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배현진은 이준석이 띄운 이 혁신위원회를 사조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초기부터 정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는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비공개 회의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악수를 뿌리치고 배현진 의원이 이준석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던 사이에 이준석이 제안한 당혁신위는 논란이 거듭되면서 차츰 힘을 잃어가고 이준석 당대표도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거죠. 2022년 7월 8일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을 믿기 어려우며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었다. 이 한 문장이 참 길고도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고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표도 직무정지가 됩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체리따봉 텔레그램이 이때 나옵니다.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사진에 찍힌 거죠. 이 체리따봉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 체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끝내버리겠다는 것이었죠. 비대위가 되면 당대표는 없으니까. 이게 보통 비대위는 선거에서 지거나 당이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긴 판에 비대위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은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해버립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사퇴하면 지도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비대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억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배현진 의원은 선발대, 돌격대였습니다. 그 뒤로 조수진, 윤영석, 성일종 최고위원이 연달아 사퇴해버립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습니다. 아니 난장판이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니까 의원총회가 열리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죠. 비대위를 하려면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근데 아까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위원들이 아직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최고위에 참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정족수가 안 돼서 최고위가 또 열리죠.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잡해 보입니다. 설명해 보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정을 사퇴를 하겠다고 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의결한 겁니다. 내가 만든 위기를 내가 결정하겠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대위가 만들어졌다가 해산했다가 2차 비대위가 만들어졌다가 법정으로 갔다가 당대표에게 2차 징계가 있다가 다시 재판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겨우겨우 정진석 비대위가 만들어집니다. 이준석은 완전히 퇴출됩니다. 이때 눈물의 기자회견은 꽤 유명했죠.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겸허하게 한번 반성해 봅시다.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이준석 쫓아내기를 통해 만들어진 정진석 비대위는 국무감사와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을 주도하는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당연히 친윤계로 구성이 됐겠죠. 조강특위 위원이 7명이었는데 그중 2명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배현진 의원이 꿰찹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 배현진 의원은 다시 공천을 받고 총선에 출마합니다. 재선 의원이 되죠.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낸 국민의힘은 친윤 1색이 되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은
곧바로 균열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갈등, 이번엔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에 배현진 의원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갈등은 총선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2024년 총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에 대한 비판론,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죠. 이제는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 출마가 거론됩니다. 이때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처음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찐윤 이철규를 향한 공개 비판이었죠.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됐던 배현진 의원이 친윤계의 핵심 중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을 보이콧하면서 친윤계가 분화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 끝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맙시다. 서울 강서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배현진 의원 말고도 안철수 의원 등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철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에게 선거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의원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권유한 사람도 있다 라고 했던 거죠. 언론에서는 그게 배현진 의원 아니냐라는 추측을 났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이걸 명백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배현진 의원이 아예 전화 녹취록을 공개해버립니다. 전화통화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두 사람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배현진 의원의 이 저격과 이어지는 녹취록 공개는 친윤과의 결별 선언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흐릿했죠. 그러나 몇 달 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면서 배현진 의원이 어느 편에 섰는지 알려지게 됩니다. 보좌진들을 한동훈 캠프로 파견한 것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 여조를 통해 절반을 훌쩍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난 총선 100일간 운전대를 잡았던 한동훈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기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 윤석열, 한동훈 간의 갈등이 물리로 완전히 드러날 때 배현진 의원은 발빠르게 한동훈으로 갈아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2번이나 면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홍준표 시장이 다른 후보는 만나는데 한동훈 후보는 만나주지 않은 거죠. 물론 홍준표 시장은 총선 시기부터 총선 이후에도 한동훈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면담을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웠죠. 게다가 요즘에는 한동훈의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이 정치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 홍준표 사이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기도 참 어렵네요. 그런데 이 면담 거절 과정에서 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TK 방문을 앞두고 배현진 의원이 홍준표 시장 측에 한동훈과의 면담을 신청했던 것이죠. 이게 일각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퀴즈였는데 홍준표 시장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냐, 한동훈의 정치는 참 싸가지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준표가 영입해서 정치에 입문한 홍준표 퀴즈라고 불렸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변인이 되어 친윤계 돌격대가 되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라섰을 때 한동훈의 곁에서 친윤계를 공격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곡점마다 개파를 갈아타고 있는 정치인, 그것도 더 힘이 세 보이는 곳으로 갈아타고 있는 정치인 홍준표 시장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뻐꾸기도 아닌데 정치인이 둥지를 옮겨다니면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 오늘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논란이 이거 말고도 꽤 많습니다. 뭐 시구 이런 것도 있고, 거친 발언 이런 것도 있고, 아나운서 시절의 양치 대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인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